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80대 20 학습법입니다. 피터 홀린스 지음, 김정혜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학습법. 80%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20%.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 강력 추천. 효율 없는 노력은 방향 없는 걷기와 같다. 네, 오늘은 학습법에 관한 책입니다.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그때 모든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또 개인적인 성취,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이 학습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책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시간과 노력 대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차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목차, 추천의 글, 1장, 80대 20을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라. 80대 20 학습의 왕도, 85% 법칙, 기술을 배우는 지름길, 효율성과 목표. 2장, 학습 다이어트. 이미 아는 것에 열쇠가 있다. 비움의 미학, 학습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라. 정보 과부하를 최소화하라. 3장,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라. 5시간 법칙. 아하, 그리고 응? 요거 재밌네요, 제목. 효과가 검증된 학습법으로 학습하라. 학습 기준을 설정하라. 4장. 80대 20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학습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까? 학습 정체기를 극복하라. 파레토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마지막으로 요약 총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 요약 총정리 부분은 요것만 또 제가 똑 떼서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 책을 혹시라도 워낙에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부분을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해요. 요약 총정리가 보이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한 장씩 읽으셔도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작가님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추천의 글. 네, 추천의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전에 작가님 소개가 있네요. 네, 작가님 소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터 홀린스. 심리학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 여러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이자 심리학자. 심리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협력하여 인간을 탐구해왔다. 개인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계발과 학습 전략에 중점을 두고 저술 및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깊이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외에도 자기 결단력, 자제력 수업,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등 여러 심리학 책을 저술했으며 메타인지로 키우는 공부력, 배우는 방법을 배워라, 자기주도 학습의 과학, 빠르게 기술을 익히는 과학적인 방법, 초학습, 신경과학 학습법 등을 집필하여 학습법 분야에서도 대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며 가족과 하이킹, 수제 맥주, 드로잉을 즐기며 사는 중이다. 자, 학습법의 대가라고 불리실만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의 학습법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셨네요. 자, 다음은 옴기니 김정혜님에 관한 소개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려 볼게요.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SLP 과정을 수료했으며 버지니아의 컬럼비아 칼리지에서 유아 교육을 공부했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숨이 차죠? 현재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유연함의 힘, 얼굴 없는 중재자들, 대량 살상 수학 무기, 최강의 조직, 퓨처노멀,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 시리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 앞서가는 조직은 왜 관계에 충실한가, 부자의 사고법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추천의 글도 읽어볼게요. 예전에 하루 한 페이지, 오늘 하루 한 페이지였나? 기록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네, 그 책의 저자분이신 김익한 저자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더 적게, 그러나 더 깊게.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방대한 기록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보물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뿐이다. 30년간 기록학을 연구하며 나는 깨달았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은 단 하나. 쓸모있는 20%를 찾아 나머지 80%를 비우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뭔가 와닿네요. 우리는 채우기 위한 것을 80%로 두고 나머지 부분, 비워야 할 것을 한 20%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진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라. 기록에서도 공부에서도 심지어 독서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80대 20 학습법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완벽히 체계화한 책이다. 학생에게는 시간을 아끼는 등불이 될 것이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독서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사람, 직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 이 모두에게 이 책은 중요한 20%를 찾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흔히 열심히 하면 뭐든 가능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 효율 없는 노력은 결국 방향 없는 걷기와 같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일하면 성취가 손에 잡히고 성취는 기쁨을 낳는다. 그 기쁨이 다시 더 큰 열정을 불러온다. 학습이든 일이든 최적화된 방법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이 선순환이 시작된다. 학습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섭취하기보다 20%의 핵심을 파악해 나머지 80%를 이해하는 법. 80대 20 학습법은 학습뿐 아니라 독서에도 이 다이어트를 적용하라고 권한다.
내가 즐겨 이야기하는 생각 독서법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책의 핵심 내용을 추려내고 그것을 곱씹으며 사고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 바로 이 과정이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깊은 지적 여정으로 만든다. 기술을 익히는 방법 역시 이와 같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완벽주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길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저 혼자서 밑줄 긋겠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뭔가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도저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지치고 마는 것이죠. 대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에 집중하라. 그것을 반복하고 몸에 익히면 그 기술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전체 내용을 상기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마인드맵, 메모 습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다. 내가 강조하는 기록 공부법, 기록 독서법은 모두 80대 20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은 80을 과감히 비우고 20을 붙잡는 실행적 방법이다. 이 책은 80대 20 법칙을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실행 도구로 메모와 기록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보물은 넓은 바닷속 한 조각의 진주와 같다. 중요한 20%를 찾아라.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80대 20 학습법. 이 책과 함께 삶의 바다를 항해하기를 바란다. 김익한.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37만 자기계발 유튜브 김교수의 세 가지 크리에이터. 거인의 노트 저자. 자, 첫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장은 가장 처음이니까 80대 20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80대 20을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라. 1941년 공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조지프 M. 주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토지 약 80%를 인구의 단 20%가 소유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서울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의 수가 집이 없는 분들보다 많으시죠. 저도 없어요. 저도 집이 없습니다. 주라는 파레토의 관찰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켰고 토지 소유를 넘어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 우리는 80대 20에 관한 학습법으로 이 책을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80대 20의 법칙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저자분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모든 결과나 현상의 80%가 실제로는 20%의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슈라는 파레토 법칙으로 불리는 이 개념을 경제학, 수학, 산업을 포함해 많은 분야에 두루 적용했다. 이후 파레토 법칙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비즈니스, 학습, 자기계발의 모든 문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분배 방식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 80대 20은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주라는 경력 후반부에 이 법칙을 다양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사용했다. 그는 이것이 법칙이라기보다 어떤 현상에서 핵심적인 소수와 쓸만한 다수가
불공평하게 공존하는 편향된 분배를 설명하는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자, 좀 어렵죠? 네, 저는 어려워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소수, 쓸만한 다수. 네. 자, 편향된 분배.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향됐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배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예컨대 우리가 훨씬 덜 중요한 80%보다 핵심적인 20%에 의도적으로 집중할 때 효율이 자연히 높아진다. 오늘날 대중문화에 80대 20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파레토가 애초 주장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우리가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대변하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결론은 명백하다.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본전을 뽑을 가능성이 큰 20%의 상황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당연히 이 다음 숙제는 그 20%를 찾아내는 것이다. 80대 20 법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도 아주 명확히 성립한다.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든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중요한 20%에 꾸준하게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실질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악기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말이다. 80대 20 법칙은 어디에나 있다. 자, 80대 20의 법칙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예시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법칙. 고객 서비스는 고객 불만의 20%를 관리하는데 시간의 80%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고객 불만의 20%를 관리하는데 많이 써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관리기금의 80%가 20%의 인구에 사용된다. 아, 이건 맞죠. 우리도 국민의료보험을 내지만, 우리가 내는 이 의료보험비를 가지고 정말, 네, 그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근데 세금 부분에서 복지 부분이 대부분 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즈니스의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이 창출한다. 와, 이것도 그러네요. 되게 신기하네, 이거. 네, 지금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고객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또 창출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80%의 사람은 대체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20%만 사용한다. 야, 이것도 좀 공감이 됩니다. 네. 아예 사용을 안 하진 않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엔 대부분 다 사용하는데, 안 쓰면 지우거든요. 그래도 자주 안 쓰게 되는 앱도 요새는 뭐 한 번의 인증을 위해서 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앱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버그의 20%가 오류의 80%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자, 이건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다음입니다. 요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의 20%가 평소 입는 옷의 80%를 차지한다. 와. 자, 이거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네, 옷장에 100벌이 있으면 한 20벌 정도를 자주 입고 나머지 80벌 많이 안 입으시지 않나요? 이거 정말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야, 파레토 법칙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최근에 제가 옷장을 한번 비웠습니다. 근데 뭐 형도 좀 옷을 가져가고 형이 너무 많아서 옷을 다 못 가져갔어요. 조금 남겨두고 가져갔는데 아무튼 형도 그때 한 30벌, 40벌 가져가고 제가 중고로 이제 수거해 가는 업체에다가
이걸 의뢰할 때 뭐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까지 해서 모자까지 전부 다 했을 때 한 80벌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꺼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와, 진짜 나 옷 안 입었구나. 예전에 입었던 옷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옷이 점점 쌓여가니까, 버리질 않으니까, 옷이 막 그냥 예전에 입던 옷들이 막 다 뒤엉켜서 어딘가에 그냥 걸려만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옷 얘기가 나왔더니 막 당근하라고 채팅창에서. 저도 당근은 하는데 옷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옷은 사오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누군가한테 파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옷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지금 옷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유리잔을 모으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유리잔은 오늘 당근했습니다. 23,000원 벌었어요. 23,000원 벌었습니다. 아, 살 빼고 한 번씩만 입어보고 버려야죠. 라고.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더 다이어트가 안 될 겁니다. 체중 관리 힘드시니까 그냥 편하게 다 버리세요. 그리고 사지 마세요. 옷. 저는 이제 딱 뭐 흰 티, 그리고 검은 티, 이렇게 두 장 위주로 돌려서 입을 거고, 여름에는 흰 티, 뭐 겨울에는 검은 티. 그거 말고는 이제 안 사려고요. 있는 옷들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안 사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갑자기 좀 사례가 들려서 자, 소리를 잠깐 줄였었는데 좀 아픕니다. 목이. 우리가 하는 운동의 20%가 건강에 80%의 영향을 미친다. 오, 이것도 좀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제의 20%만 분석하고 해결하면 문제의 80%가 사라진다. 와,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20%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동으로 풀어져 버리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입니다. 대인관계의 20%가 사회적 욕구의 80%를 충족시킨다. 자, 이것은 제가 해석해 보면은, 네, 이건 제 주관입니다만, 많은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고, 네, 정말 중요한, 정말 소중한, 네, 나에게 가장 친절하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저를 잘 포용해 줄 수 있는 20%의 대인 관계가 나머지 것들을 다, 네, 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80%만 섭취해도 충분하고 20%는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항상 빡 드시다가 이제 치팅데이라고 하죠. 먹고 싶은 거 먹는 날. 네, 그때 드시잖아요. 네, 그래도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학습, 기술 단련, 새로운 정보 습득, 기억력 향상을 위해 80대 20 법칙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법칙이 우리가 기술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줄까? 집중력을 높여줄까? 우리가 군사를 뺀 미니멀한 삶을 계획대로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까? 무엇보다 학습 능력 향상에 보탬이 될까? 두말하면 잔소리, 당연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80대 20 법칙은 1940년대 이래로 많은 사람이 오해했고, 오늘날에는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도 막무가내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삶의 많은 것이 이 분배 구조를 따르지만 다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기술 하나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물론이고 이 법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이다. 자, 우리가 또 80대 20 법칙이 여기에도 통하네.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그래. 라고 하면서 또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또 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것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적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네,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0대 20 학습의 왕도 80대 20 법칙은 하나의 지침이지 엄격한 수학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원인과 결과의 각 비율을 더해 꼭 100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수치도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 법칙은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고 둘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따름이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결과가 비례하지 않고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80대 20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80%가 하찮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핵심은 꼼수를 쓰는 것에 있지 않다. 효율은 높여주고 소소한 만족으로 그치는 행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간단히 말해 80대 20 법칙의 목표는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다. 자, 저자분께서 이것을 소개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80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게 전혀 아니고 꼼수를 쓰려고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똑똑하게 지혜롭게 접근하자는 의도라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이 긴 학술 논문 5편을 읽으라는 과제를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학생들은 과제를 신속하게 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80대 20 법칙은 데이터가 기재된 수많은 페이지 속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정보가 전체 글자 수의 대략 20%라고 하자. 학생들은 이 정보가 초록과 결론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수치와 도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읽는다. 그런 다음 시간이 남는다면 그제야 나머지 80%를 읽는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80대 20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덕분에 삶이 좀 더 수월해졌고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공부했다. 하지만 이 과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 다시 읽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성적을 받고 싶은 다른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학생은 80대 20 법칙을 적용해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 성적이며 기말 시험 점수가 최종 성적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의 80%가 20%의 노력에서, 즉 기말 시험에서 발생하므로 기말 시험 공부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실습, 토론 수업, 참고 문헌 공부는 일절 배제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학생은 기말 시험에서 대략 상위 30%의 성적을 얻는다. 기껏해야 B학점이다. 그나마 자신이 배운 알량한 지식마저 곧바로 잊어버린다. 전체 학습 과정이 얕은 데다가 벼락치기였으니 당연하다. 시험은 통과했지만 이게 뭔 대수일까? 배운 것이 거의 없는데 말이다.
정말 이것이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일까? 이 두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80대 20 법칙은 유익한 시작점이지만 이 법칙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다음의 네 가지를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자, 저자분께서 계속 뭔가를 강조하고 계시죠. 이 80대 20 이것만 맹목적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섣불리 적용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이 네 가지는 꼭 유의하고 유념하고 해야 한다. 자, 방금의 예시에 관해서 예시를 통해서 네 가지의 사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두 번째, 나의 절대적인 한계치는 어디까지일까? 세 번째,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 네 번째,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볼 때 80대 20 법칙의 진정한 목적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소음을 포함해 주의를 흩뜨리는 요인을 명확히 간파한다. 아울러 정보, 행동, 선택, 사안, 결과 등등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히 식별한다. 80대 20 법칙은 집중과 신중함, 그리고 낭비와 실수를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파레토는 토지 소유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관찰했을 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오해하지 마라. 파레토가 이런 관찰 결과를 통해 미래에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토지를 소유할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 토지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분배되었는지 이해했을까? 이런 분배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알았을까? 전부 아니다. 다른 말로 파레토의 법칙은 순전히 기술적인 이론이었다. 당신 제품의 20%가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마찬가지다. 이런다고 그 20%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마법 같은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불균형적인 강력한 원인이 있음을 안다고 해서 그러한 원인을 식별하는 안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설령 그러한 원인을 식별하더라도 영향력이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지만 삶에는 우리를 노력과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는 치트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음의 네 가지 요소와 더불어 80대 20 법칙을 적용하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끊임없이 관찰하며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 진전은 반복 과정이며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몸에 배인 습관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의지. 세 번째, 낭비와 과도함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능력. 네 번째,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해 학습하는 능력인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요새 방송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들까지 저는 밑줄을 좀 그어볼까 합니다. 결론은 80대 20 법칙은 강력하지만 지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학습 환경에 80대 20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자. 공부와 학습. 우리가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80대 20 법칙은 성공의 대부분이 전체 노력의 작은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해도 된다. 예를 들어 공부에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의 대략 20%가 시험 성적의 80%를 좌우하는 반면 나머지 80%는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다. 해석하자면 유익하되 핵심적이진 않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인풋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에 집중하고 최적화하면 된다. 이 원칙을 적용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의 작은 일부가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간파하면 결정적인 그 정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집중할 수 있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도 비슷하다. 자신이 공부 시간의 80%를 교재의 단 20%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는 학업 성취와 가장 관련 깊고 영향력이 큰 과목들에 집중함으로써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교육의 80대 20 법칙을 적용해 보자. 생산성이 낮은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영역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학습 자료는 당연하고 다음의 로드맵을 따라 그 자료를 공부하는 방식과 방법에도 80대 20 법칙을 적용하라. 1단계. 10가지 공부법을 목록화하라.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공부법을 생각해보라. 학습 자료 반복 읽기, 포모도로 기법. 포모도로는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을 취하는 시간 관리 기법을 말한다. 그러한 방법과 같은 생산성 도구 사용하기, 필기, 핵심 단어 강조 표시하기 등등 이러한 공부법을 목록화하라. 10개 미만일 때는 새로운 공부 전략을 폭넓게 조사하고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라. 2단계. 공부법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겨라. 사용 용이성, 시간 소모, 학습 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각 공부법을 평가하라. 학습 자료를 더 빨리,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서 기록하라. 이와는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간만 잡아먹는 공부법도 식별하라. 이러한 공부법을 분석하고 비교한 다음 효과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라. 3단계.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2개를 골라라. 순위가 매겨진 목록에서 꾸준히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2가지 방법을 선택하라. 앞으로는 이 2가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라. 지금 당장은 나머지 8가지 공부법은 아예 없는 셈치고 이 둘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2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학습 과정이 가속화되고 다른 공부법을 사용할 때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공부법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좀 고민해보고 적용해봐야겠습니다. 요새 공부하는 과목들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읽기입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란 쉽지 않다. 일정이 빠듯하거나 읽을 거리가 많을 때는 특히 그렇다. 이럴 때는 80대 20 법칙을 적용하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따라라. 책 읽는 시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책에서 가장 귀중한 통찰을 뽑아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서의 80대 20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책에 담긴 사실적 가치의 80%는 내용의 20%에서 나온다. 자, 이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는 중간의 내용들이 물론 생략이 되어도 중심 이야기만 알게 되면 이 일이 왜 생겨났는지,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네. 뭐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볼 때 저는 뭐 OTT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럴 때 중간에 어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저는 서둘러서 넘기는 편이긴 합니다. 그것이 그 80%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짐작하겠지만 모든 책에 이 법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을 적절히 요약할 방법은 없다. 그렇네요. 이야기를 요약하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복선,
소위 말해서 떡밥이라고 하죠. 그 복선을 회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마지막에 봤던 드라마는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였나? 네,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 어떤 한 장면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 하고 중반부에 좀 짐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맞았어요. 네, 맞아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장면을 넘어가게 되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재미가 좀 반감될 수 있겠죠. 영화의 처음 5분과 마지막 5분만 보아서는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설명서와 교과서 같은 순전히 데이터에 기반하는 책에는 80대 20 법칙이 아주 효과적이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훑어보라. 책의 결론이나 마지막 장부터 먼저 읽어 저자의 주요 논점이나 결론을 이해하라. 그런 다음 스키밍 기법으로 마지막 장 전체를 빠르게 훑어 전반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네, 저는 반대로 들어가는 글, 그 저자분이 이 책을 왜 썼는지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것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하는 글을 읽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작가분의 어떤 바람 같은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만 읽어도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이 책이 왜 쓰여졌고 이런 이유로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 부분은 잘 소개하지 않고 웬만하면 처음에 작가분이 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마음이 와닿으시면 직접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구절에 표시를 하라. 책을 읽으면서 주요 논점을 요약하거나 훌륭한 사례를 소개하는 핵심 구절에 형광펜이나 밑줄로 표시하라. 책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성 체계를 파악해서 목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목차 소개하는 행동이 잘하고 있는 거였네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하면 중요한 정보를 파지하기가 용이하고 나중에 언제든 쉽게 참조할 수 있다. 다시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대신에 표시된 부분만 집중해 읽으면 되므로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면은 일반적인 책이라 하더라도 옆에 이제 표시 테이프가 막 붙어 있고 중간중간에 필기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를 해두신 거겠죠. 역시 잘 읽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선택적으로 읽어라. 결론을 읽고 마지막 장을 대충 훑은 다음에는 서론에 집중할 차례다. 서론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그 의도에 따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라. 오, 네. 이 책에서는 결론부터 먼저 읽으라고 했지만 저는 서론 읽고 결론 읽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었는데 네, 서론을 꼭 읽으라고 네, 추천을 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기반해서 선택적으로 골라 읽으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효율적이에요. 요새는 완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완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과 뭐 강박이 좀 있으시다면 책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찾아서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완독은 자신이 없어서 예전에는 그냥 우직하게 완독하는 것이 미덕이려니 했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거를 찾거나 사례를 수집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적과 관련 있는 장만 선택해도 좋고,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장을 읽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독서법은 시간을 절약하고 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해준다. 글을 읽기 전에 읽으려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아울러 더욱 집중해서 숙독하도록 환기시키는 장치로 일련의 표적화된 질문을 준비하라. 자, 문제나 주제, 사안 등등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구성을 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책의 서론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 혹은 이 책에 궁금한 것들을 계속 상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어. 언어를 배울 때 80대 20 접근법을 적용하면 방대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시일에 중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가 수십만 개인 언어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대략 20% 정도로 비교적 소수이다. 언어학습에는 80대 20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매우 이례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와 표현보다는 다시 읽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와 표현보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엄선된 단어 목록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려는 특정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도 된다. 가령 업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우표를 사고 싶어요 같은 무작위 표현을 익히기보다는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문구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보자. 자, 어학 공부 다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관심이 항상, 네, 넘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학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 문장 표현,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 뭐 여행 목적인지, 업무 목적인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기억. 80대 20 법칙을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게 되고, 이로써 학습이 강화되고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기억의 맥락에서 80대 20 법칙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상당수가 사소하거나 무의미한 세부 사항인 반면, 이해와 파지의 핵심이 되는 정보는 훨씬 적다는 의미다. 중요한 이 핵심 정보를 식별해서 우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 용량과 인지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 배울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실, 수치, 개념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라. 더 나아가 이러한 소수의 사실을 관통하는 통합 원칙을 찾는다면 금상첨화다. 예를 들어 역사를 공부할 때는 가장 중대한 사건, 영향력 있는 인물, 큰 의미가 있는 주요 날짜를 우선하는 시기다. 시각적 도구를 사용해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좋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진 여러 페이지보다 많은 데이터가 압축된 도표 하나를 기억하기가 훨씬 쉬운 법이다. 비결은 구조화에 있다. 정보를 여러 작은 묶음으로 나누고 이러한 정보 묶음을 니모닉, 두 문자어, 마인드맵 등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구조화하라. 가령 목록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외울 때 각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와 연상시키거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켜 마인드맵을 만들어라. 이 마인드맵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자. 이러한 시각화와 스토리텔링은 정보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쉽게 기억하도록 해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 80대 20 법칙은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법칙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은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뭔가를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해내야 할 때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은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80대 20 학습법 배움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